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식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정작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천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 특히 요즘 많이 언급되는 중증 천식과 생물학적 제재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삼성서울병원 알레르기내과 강노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천식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천식이 의심될 때는 병원에서는 주로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하게 되나요? 네, 천식은 단순히 기침을 많이 하거나 숨이 차다고 바로 진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이제 숨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내쉴 수 있는지 측정을 해서 기도가 이런 식으로 좀 좁아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검사입니다. 정상인의 기도고 천식 환자의 기도인데 염증으로 많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정 약물을 써서 요 좁아진 기도가 정상인처럼 좋아지는 경우에 천식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검사를 미리 받아볼 수는 없나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내가 천식에 혹시 걸리지 않을까라고 미리 검사를 받아보는 방법은 가능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어떤 천식은 증상이 분명하게 있을 때 시행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무조건 심해야만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천식 증상이 엄청 심할 때는 폐기능 검사를 못하는 경우들도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 몇 주 이상 지속되고 그리고 밤에 자주 깨서 기침을 하거나 운동할 때마다 숨차고 가슴 답답하고 쌕쌕거리고 그런 경우는 천식의 어떤 초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천식이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비슷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하는 검사는 일부러 특수 약물을 줘서 천식 상황을 유발해보는 기관지 유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폐기능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검사들을 좀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으면 천식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천식 치료는 이렇게 보시면 많은 약제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약제들은 이제 흡입 스테로이드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초록색 약제를 빼고서는. 그래서 요 나머지 약제들은 이 그 기관지에 바로 약물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쓴다 치면은 이를테면 이렇게 약을 이렇게 뿌리면은 이렇게 바로 기관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약이 핵심이 아니라 이런 흡입 스테로이드제를 써야지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도 빠르고 어떤 전신으로 흡수되는 양도 적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사실 적습니다. 이제 기도에만 딱 작용을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이 없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흡입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훌륭하게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부작용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흡입 스테로이드제는 먹는 거에 비해서 1000분의 1 수준이고 그 중에서도 1%만 전신적으로 이제 간에서 대사를 거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신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기관지 확장제랑 이게 함께 들어있는 약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좀 많이 흔합니다, 요즘에. 당뇨도 평생 조절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료라기보다는 이런 약제를 평생 쓰시면서 조절하는 개념. 심할 때는 약을 좀 많이 썼다가 또 이제 안 심하면은 약을 좀 줄여가면서 사용해 보는 거를 이렇게 조절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들이마시면 흡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흡입기 쓰는 게 사실 또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걸 제대로 쓰려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되나요? 흡입기는 어떤 천식 치료의 핵심입니다.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잘 써야 되는데 니은자 형태로 나와 있는 흡입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얘들은 스프레이 제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말 제형으로 나와 있는 흡입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말 제형, 가루형으로 들어있는 것들은 기기마다 어떤 방식이, 사용법이 다 다릅니다. 이런 니은자 스프레이는 이제 스프레이 사용에 맞춰서 제가 박자를 맞춰서 약을 뿌리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약이 나올 때 박자를 맞춰서 제가 들이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들이마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런 제형들은 그렇게 흡입을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내가 들이마셔야지 약이 이제 제대로 흡입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기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처음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흡입기 사용법을 따로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유튜브도 또 이제 흡입기를 어떻게 쓰는지 흡입기들의 사용 유튜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하실 거는 약을 들이마시는 타이밍 그리고 이제 들이마신 후에 숨을 좀 멈춰야지 이게 약들이 다 전파가 되거든요. 어떤 제형을 쓰건. 그래서 이제 숨을 꼭 어느 정도는 멈추고 있어야 된다. 한 5에서 10초 정도는 멈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폐 깊숙이 약이 이제 도달이 된다. 그리고 이런 흡입 스테로이드 제형은 사용 후에 입안을 헹구지 않으면은 어떤 구내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글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흡입기를 처방받으실 때는 흡입기 사용법도 꼭 이제 잘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제마다 어떤 약은 하루에 한 번, 어떤 약은 하루에 2번, 그리고 뭐 어떤 약은 필요시에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는데 하루에 몇 번 쓰고 언제 어떻게 쓰는지 정확한 용법을 지키는 것이 천식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식 환자분들 중에 이제 오랫동안 천식을 앓다 보면 혹시 내가 이게 더 심해져서 중증 천식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중증 천식은 그러면은 더 심해진 상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천식은 사실은 대부분 흡입기만 써도 잘 조절이 되고 그걸로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하더라도 자꾸 이제 천식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악화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천식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단계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낮은 용량의 약을 쓰다가 점점 단계를 올려가면서 약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고용량의 약, 고용량의 흡입 스테로이드와 기관지 확장제를 충분히 제대로 흡입기도 잘 사용하시고 매꾸준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주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증 천식이라고 합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약을 잘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깨고 운동도 좀 어렵고 계단 오르는 것도 좀 힘들 정도로 힘들어지고 숨이 차고 응급실에도 이제 숨 차는 증상으로 응급실 외래 입원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 이제 중증 천식으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기를 이제 써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스테로이드도 이제 매일 드셔야 증상이 조절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중증 천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어떤 단계, 이제 치료의 한 스텝 4, 5, 4, 5단계 정도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꼭 천식 전문가, 중증 천식 보시는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주셔서 전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전체 이제 그런 성인 천식 환자 중에 많게는 5%, 좀 적게는 1%,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조절이 잘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부 환자분들은 심하게 중증 천식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고 있고 이런 분들은 흡입기로 쓸 수 있는데 최고 레벨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생물학적 제재 같은 이런 특수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생물학적 제재라는 건 뭐예요? 네, 이런 이제 흡입기가 아니라 이제 기존의 흡입기나 아니면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돼서 우리 중증 환자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주사 제형입니다. 이 중에는 국내에 들어온 제품도 있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피하 주사로 맞는 이제 주사입니다. 네, 이런 제재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천식도 이제 참 다양한 천식들이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호산구성 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산구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고 면역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기생충 같은 게 들어오면은 호산구가 와서 기생충이 잡아먹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알레르기 환자들에서 과도하게 좀 활성화되면서 이게 기도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기생충 감염과 상관없이 이렇게 호상구 수치, 혈액 호상구 수치로도 볼 수도 있고 가래나 아니면 이제 기도 후 부는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호상구 수치가 높은 환자분들은 어떤 기존 약물만으로 조절되지 않아서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써서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제재들은 특히 호상구의 어떤 기본적인 염증을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이제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작은 단백질들인데 그 단백질들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염증 반응을 이제 아주 특이적으로 잡아서 가라앉혀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4주 간격으로 맞는 주사고 뭐 길게 맞는 건 8주마다 맞는 것도 있고 자가 주사로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제재들입니다.
그럼 아까 호상구성 천식은 일반 약으로 잘 안 잡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 제제를 쓴다고 하셨는데 왜 일반 약으로는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유형 이제 호상구성 천식 같은 경우는 호상구가 너무 많이 이제 돼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데 기존의 흡입 스테로이드만으로는 조절이 안 될 정도로 호상구가 많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스테로이드를 먹는 것들이 여러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스테로이드 오래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골다공증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특정 어떤 수준 1000mg 정도 이상 먹으면 이런 동반 질환들이 발생할 위험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약제들, 생물학적 제제들을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제제는 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호상구가 일으키는 염증의 그런 면역 신호물질을 정확하게 딱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약이 약간 이제 전체를 이제 이렇게 다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전체를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약이라고 한다고 하면, 생물학적 제제는 특정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발화점을 딱 잡아서 타겟을 잡아서 잡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지는데 이 생물학적 제제가 좋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효과가 훨씬 더 좋은지도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좀 더 비싼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생물학적 제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이제 중증 천식 환자들의 악화나 어떤 스테로이드 요구량, 이제 악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약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용했을 경우 급성 악화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경우, 보통은 분기별로 응급실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겨울에 한 차례 정도로 오는 정도로,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오시던 분이 한 차례 정도 한 번을 온다거나 아예 안 온다거나, 그런 경우들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런 경구 스테로이드 매일 드셨던 분들이 아예 안 먹게 되는 경우들도 70% 이상 감소하는 경우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내가 이제 숨이 더 이상 이렇게 차고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운동을 조금 시작을 했다. 일상생활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 숨 쉬는 게 편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쭤보신 대로 비용이 좀 많이 비쌉니다. 네, 많이 비싸고 보험 기준이 이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악화 기준도 맞춰야지,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요구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쓸 수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몇백만 원짜리 약들도 있고,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분도 이제 평생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지는 않은데 이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물학적 제제도 그럼 평생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장기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천식의 어떤 염증을 조절을 하는 건데 염증이 생기는 것 자체를 아예 기존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흡입기와 마찬가지로 좀 평생을 좀 사용을 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경구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고 경구 스테로이드로 인한 합병증도 예방을 하고 악화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좀 비용은 들지만 좀 안전한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부작용은 아직까지 이제 약들이 허가를 본격적으로 받은 게 2017년부터인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된 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의 데이터상에서는 크게 어떤 장기적으로 큰 위험은 없고, 일시적인 주사 부위의 발진이라던가 가려움증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어서 안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군요. 생물학적 제제에 관심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천식이 있는 분들 늘 여쭤보십니다. 천식이 있는데 내가 운동을 해도 되나? 숨이 차고 이게 호흡이 곤란하면 이게 또 위험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되니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거리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활동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럼 물론이죠. 천식이 잘 조절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이나 여행 피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다녀오시면은 더 약간 활기도 찾고, 네. 폐기능도 좀 향상시키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운동 유발성 천식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운동 전에 이제 기관지 확장제나 이런 흡입제를 먼저 쓰는 것 같은 그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한번 상의가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갑자기 이제 천식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행 가시는 곳에 꽃가루가 또 많이 날리는
있는 곳이라던가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제들, 흡입기나 먹는 약 같은 거를 꼭 반드시 챙기고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를 담당하신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하면 사실은 하고 싶은 일 대부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네.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는 질환이어서 하지 말아야 할 병이 아니라 이제 잘 준비하면 충분히 조절 가능한 병이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강노을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천식의 진단과 치료 과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천식은 뭐 결코 희귀하거나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잘 관리하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잖아요. 호흡이 편안해야 일상이 편해지고 또 나의 정신도 맑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식이라는 이름이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잘 관리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